그렇다면 왜 5호 처분을 받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 학폭위에서는 김가람이 이 정도의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르세라핌의 김가람이 학폭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 학폭 당했다는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별로 뭐 피해를 받은 것 같지도 않거든. 아니 그 피해 호소인이 법무법인을 선임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면 보통 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맞았으면 고소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법무법인이 뭡니까? 그게 쪽팔리잖아. 내가 변호사인데 언론 플레이 하려고 내가 변호사 딴 건 아니잖아.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법인이 나서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면 어떡해. 어쨌든 마녀 사냥을 하니까 하이브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결국 이제 하이브의 입장문이 나와서 그때 2018년에 학폭 그 내용이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무법인의 입장문은 그냥 뭐 김가람 죽여라 이런 뭐 마녀 사냥하는 거라서 딱히 뭐 다를 것도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이브의 입장문을 볼게요. 그 당시 설명을 하거든요. 학교폭력위원회 관련한 내용을 뭐 설명드립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김가람이 맞답니다. 실제로 얘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되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입장은 그거예요. 지금 피해 호소인이 사실상 먼저 잘못을 했다. 그리고 김가람은 그냥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냥 끌려 들어간 거다. 그게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유언서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유언서는 가명입니다. 그 피해 호소인 이름이 유언서예요. 그러니까 해당 학폭 사건이 있기 전에 유언서랑 김가람이 친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얘들 둘이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미 유은서랑 이 김가람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음 볼게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거든요. 유은서는 김가람과 친한 친구로 지내던 D가 학교에서 탈의 중일 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한 후에 이 사진을 다른 친구인 A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무단 업로드하였습니다. 친구 D의 불법 사진 촬영 유포에 화가 난 김가람과 친구들은 유은서를 따로 만나 크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은서는 김가람과 친구들 다수가 소수인 본인을 괴롭혔다며 학폭위 소집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친구 D를 위해 대신 나선 김가람과 친구 A는 가해자 신분으로, 유은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은서는 본인의 요구로 소집된 학폭위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진 사건의 피해자인 D의 요청으로 유은서에 대한 강제 전학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처분은 전학간 유은서가 지목한 김가람과 A 총 2명에게 내려졌습니다. 유은서는 지방으로 전학간 뒤에 한두 달 후에 김가람이 다니던 옆 학교로 다시 전학을 왔습니다.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말입니다. 이 학폭위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언사란 애가 나쁜 애야. 이건 하이브의 입장문이다 보니까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탈의 중일 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월 14일에 판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거 김가람 방어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학폭이 제일 웃긴데 그냥 지들끼리 싸운 거임. 피해자라고 말한 애가 김가람 친구 반나체 사진을 페북에 퍼뜨려서 반나체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벗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사진을 페북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끼리 사진을 페북에다가 벗고 있는 사진을 올려도 됩니까? 왜 그런 짓을 했죠? 왜 그런 건 저 법무법인의 입장문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애초에 잘못한 게 유은서고요. 김가람하고 친구들이 대신 따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된 겁니다. 유은서는. 그러니까 유은서는 피해자라서 전학을 간 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을 했으니까 더 이상 친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가 전학을 간 거라고. 지금 하이브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니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있고요. 실제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전학을 간다면 가해자가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피해자라는 사람이 전학을 갑니까? 그 자체가 이상하지. 그래서 이 하이브가 말하는 거 아직 그냥 몰카 찍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도망갔다, 이 얘기가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브가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그 피해 호소인이 진짜로 몰카를 찍었는지, 그리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봤을 때 친한 친구들이 화를 내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이브 입장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당시 학폭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동급생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큰 잘못이 있음에도 학폭위를 요구해가지고 피해를 주장한 유언수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한 동급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제3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못한 사람은 유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냥 마녀사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도 아니 하이브를 욕하고 소스뮤직을 욕하고 르세라핌, 김가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마녀사냥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동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학교폭력 5호 처분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1호에서 8호까지 있습니다. 8호는 뭐 태학인가 그래요. 1호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큰 건데 아니 여태 1호 처분 받은 연예인밖에 없었는데 5호 처분이야 되니까 엄청 심한 걸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때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이브에서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때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호 처분을 받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 학폭위에서는 김가람이 이 정도의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상황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찌른 사람이 전학을 갔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찌른 사람이 전학을 가지 않았다면 이건 1호 처분으로 끝날 만한 사건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찌른 사람이 전학을 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학폭 때문에 뭐 되게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도망치듯이 전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막 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그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추행 당했다고 호소하는 그 피해자가 만약에 뭐 목을 매달았어. 그러면 이 사건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성추행 가해자는 구속을 시켜요. 공군 여중사 때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호소인이 뭔가 큰 일을 한 거야. 말 그대로 이 학교를 나갈 정도의 그 정도로 뭐 피해를 봤나? 야 이거 좀 어느 정도 크게 징계를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이브가 얘기한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다라는 게 이해가 간다 이 얘기예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확신을 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브 주가를 볼게요. 중간쯤 가가지고 그냥 뚝 떨어졌잖아. 저게 왜 떨어졌냐면 아니 본법인이 그 발표하고 나니까 이 르세라핌이 활동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가가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확 올라가서 빨갛게 됐잖아. 저게 왜 그러냐면은 하이브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 이해가 가는가. 이거 김가람이 마녀사냥 당하는 거고 윤서가 저 나쁜 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산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이 주가가 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르세라핌 이거 마녀사냥 당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입장문, 하이브의 입장문을 다 보잖아요. 하이브의 입장문은 전체가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법무법인의 입장문은 이상해. 숨기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